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이제 관절염하고 주변 연골 조직의 손상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관절을 이루는 뼈와 인대 등의 손상이 생겨서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실제로 전 세계 인구 중에요 2억 5천만 명 이상이 이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 수가 유독 많은 편이라고 하는데 혹시 왜 그런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바로 앉아서 생활하는 좌식 문화가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자세의 문제들은요, 무릎 건강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는 겁니다. 자,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무릎의 구조를 잘 이해하는 게 먼저 중요하겠죠. 자, 인간과 가장 비슷하다고 알려진 침팬지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아, 인간이랑 좀 비슷하네, 골격이. 그렇죠, 골격은 비슷하죠. 네. 근데 하태가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무릎 관절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럼 아까 제가 무릎 관절의 기능을 두 가지로 설명드렸죠. 하나는 지지, 하나는 움직임. 네. 침팬지는 지지에 더 힘을 쓴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두껍고 탄탄해 보이는 거군요. 자, 그래서 사람의 경우는 걸을 때 보면은 무릎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침팬지는 어떻게 걸어요? 이렇게. 지금 너무 잘하세요. 침팬지인 줄 알았어요, 순간. 무릎을 거의 안 써요.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높은 물건을 짚기 위해서 일어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팬지보다는 사람에서의 무릎 관절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화적으로 우리가 더 무릎이 더 네. 튼튼했었어야 됐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이동의 효율성 때문입니다. 오래 달리기도 못하고 그러면. 그렇죠. 좀 더 오래 먼 거리를 효율적으로 걸을 수 있는 거죠. 발과 무릎을 사용해서. 너무 재밌다. 네, 저도 이런 게 너무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귀여운 강아지를 한번 볼까요? 강아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릎이라고 생각되는 부위가 아마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위에 있네요. 저 아래쪽 아니었어요? 아래는 발목이에요. 발목이구나. 네, 그 위쪽에 무릎이 있습니다. 굉장히 허벅지랑 가까운 곳에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네. 그 친구들은 이 무릎을 거의 스프링처럼 사용합니다. 고정된 역할로. 그래서 뒷발로 차고 나가면서 앞쪽으로 효율적으로 끌어당길 수 있게끔. 그렇기 때문에 지지의 측면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뭐 슬개골이 빠지거나 이런 상황이 좀 있을 수는 있죠. 그래서 슬개골이 안 좋구나. 강아지. 자, 그렇게 이제 사족보행을 하는 동물들과 달리 인간은 두 발로 서서 걷기 때문에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더 크게 될 수 있고 그만큼 관절 손상이 쉽게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잠을 주무실 때 어떤 자세로 수면을 취하고 계신가요? 새우. 새우. 저도 이렇게. 아, 새우. 저 그 뭐지? 이렇게 정자세에서 하면 좋다 그래서 네. 한 번은 마음 먹고 한 2시간을 버텼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힘들어. 우리가 밖에서 흔히 걷거나 잘못된 자세로 앉아 있을 때만 무릎 관절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우리의 무릎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맘대로 안 되던데. 잘 때도요? 자, 우선 사진 한번 좀 볼까요? 사진을 보면은 저분은 어떻게 하고 주무시고 계시죠? 양팔을 이렇게 편해 펴- 보인다. 근데 무릎이 한쪽이 확 꺾여 있는 맞네. 맞아요. 그러네. 맞아요. 사자 다리로 자는 자세예요. 저는 이 자세는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누워서 주무실 때는. 어떤 부분이 문제예요? 자, 우리가 서 있을 때도 보면요. 무릎을 구부려서 들게 되잖아요. 네. 네. 몸이 돌아갑니다. 그 등 쪽으로 회전력이 발생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회전이 돼. 회전이 발생하죠. 다리를 들어서 옆으로 눕히게 되면은 이 다리의 무게를 따라서 골반과 허리가 비틀어집니다. 맞아요. 그게 첫 번째로 좋지 않은 거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 어떤 거냐면은 무릎이 굽어져 있어서 우리가 양반 다리와 비슷한 채로 잔다는 거예요. 나 양반다리 맨날 하고 있는데. 네, 그럼 뭐가 안 좋은 거예요? 허리, 골반, 고관절, 무릎, 발목까지 관절을 다 박살내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수면 자세로 인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아이크. 지금이라도 좀 편한 자세로 두 다리 쭉 펴고 무릎 사이에 지면에서 한 10cm 정도 잘 띄워준 상태에서 편하게 주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꼭 이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니 모두 궁금해할 것 같아요. 아까 침팬지 이게 흉내를 냈는데 그건 관절 좋은 걸까? 옆으로 이렇게. 너무 예리한 질문이고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그쵸? 요새 유행하고 있는 게 동물을 따라하자라는 운동이 유행하고 있어요. 사족보행 이런 거. 맞아요.
동물을 따라하게 되면은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근육들을 근육을 쓰게 쓰니까. 되고 그러네. 침팬지는 지지를 하는 거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지지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인간들은 걸을 때 무릎을 사용해서 앞으로 걷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침팬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걷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걷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재밌는데? 네. 이런 우리 식으로. 되게 잘하신다. 이런 식으로. 어디서 허벅지에 힘을 쓴 상태로 아, 다른 데 그대로 힘을 주는구나. 걷는 거예요. 우리도 해볼래? 그러니까. 해보자. 아니 저게 하프 마라톤을 전부 다 이런 거예요? 방식으로 우리도 하자. 해보자. 우리 이쪽으로 가서 해보자. 이게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줄을 서서 가시면 됩니다. 제가 줄을 보시면 서서? 자, 따라오시면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걸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걸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은데? 이렇게 걸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가끔 쏘아 먹고 이렇게. 네. 괜찮은 거. 엉덩이 힘이 들어가죠. 건강해지는 게. 괜찮은데요, 좋은 이거? 거예요. 네. 오. 또 애니멀 자세 뭐 추천해 주실 애니멀 자세 중에 이제 우리가 크롤링이라고 해서 크롤링? 크롤링이라서 네발 기기가 있습니다. 네 발. 네발 기기. 그 네발 기기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보여드려도 네 발로 기라고요? 기는데 보여주셔도 괜찮아요. 자 무릎이랑 떠 있잖아요. 떼야 돼요? 이 상태에서 무릎을 내가 뗀다고? 사실 한쪽 손을 들어도 몸이 회전하지 않아야 돼요. 아 이거 코어 근육 엄청 그런데 풀리네 이거 거의. 플랭크인데? 그리고 걸을 때 술 어떻게 걸어요?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선생님. 저는 이렇게 보통 출근하거든요. 이렇게 퇴근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오늘 촬영장이 좀 늦었어요. 네네. 아까 선생님 네. 모시겠습니다 하는데. 선생님 오른발 왼발이었어요? 네 오른손 왼발 이렇게 교대로 서로 다른 교대로. 해봐야지. 교대 보이. 이렇게. 이렇게. 오, 빨라. 지금 입으로 오른발이 안 따라가요. 네. 아, 제가? 어떻게 아이고 거의 로봇인데 이거 고장 나죠. 지금 운동을 한 2시간 한 느낌이에요. 기분도 좋고 개운하네. 숨이 차시죠? 네. 축 고정을 해서 팔다리가 교대로 부드럽게 움직여야지만 원활한 보행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아까 되게 빨랐어요. 맞아. 저는 저는 딱 허리 움직이지 않고 걸어가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 쉽지 않아. 이거 쉽지 않다. 뒤로 와도 이제 네. 뒤로 와. 백투대. 네. 이야. 돌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우와. 돌기도 하고. 궁금한 거를 얘기할 수 있으니까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가끔씩 무릎에서 펼 때 딱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아프진 않아요. 의학적으로 보면은 소리가 나는 거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뭐 관절의 압력이 낮아지면서 네. 기포가 터지는 소리일 수도 있고 이거는 사실 통증이 없다면은 네. 의학적인 치료를 굳이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한쪽 손만 계속 뿌득뿌득 소리 내신 거예요. 네, 살신성인이시다. 양쪽을 비교해봤어요. 비교해봤는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이렇게 소리 내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구분할 게 한 번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소리가 날 때까지 좀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된다?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맞아요. 네. 계속 소리가 난다? 그거는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소리입니다. 체중도요 관절 손상을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몸무게가 1kg가 증가하면요, 이 서 있을 때 무릎이 받는 이 하중이 4배가 증가한다고 하거든요. 체중이 5kg씩 증가하면요, 이 무릎골 관절염 위험성이 36%가 증가합니다. 내가 이게 퇴행성 관절염인지 아닌지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궁금하다. 중요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연골에서 난 소리 들어보는 거예요. 바로 이제 클라크 테스트라고 하는데 네.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다리를 핀 상태에서 무릎에 힘을 빼줍니다. 네. 무릎에 힘을 빼줍니다. 그럼 슬개골이 움직이겠죠? 네, 움직여요. 움직이겠죠? 여기다가 손을 가볍게 올려준 상태에서 허벅지를 꽉 수축해 보는 거예요. 그때 딸그락 소리가 난다고 하면은 연골 연화증, 즉 퇴행성 관절염의 초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 발로 선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겁니다. 아우 무릎에 무리가 많이 힘들어서 가는 못하는 자세인데. 자세인데 그거. 만약에 내가 무릎을 구부리는데 안쪽으로 무릎이 딱 바운딩이 된다? 그렇게 되면 무릎의 안정성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퇴행성 관절염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무릎이 안쪽으로 구부러지지 않는지 구부리지도 않고 선 거 자체에서 이미 흔들려요. 이미 힘든데요? 흔들려요. 여기서부터 힘든데요? 가만히 있어도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안 흔들린 사람이 있어? 풍악이 아니면? 이거 원래 흔들리는 거 아니었어요?
이게 어떻게 아는데? 거의 옥실님은 라쿠 카라차 춤추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아는데? 잘한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들 맞아, 맞아.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네. 우리 선생님이 나오셨으니까 무릎에 이건 독이다. 이것만큼은 절대 피해라라고 하는 맞아요. 자세들 좀 알려주세요. 무릎의 가장 취약한 자세는 쪼그려 앉기. 쪼그려 앉기. 그다음에 무릎 꿇기. 그다음에 양반다리. 그런 자세들이 가장 안 좋죠. 결국 무릎 관절을 심하게 압박한 상태에서 내 체중을 실어버리는 그런 자세들이 가장 안 좋은 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무릎을 굽혔다는 것 자체가 이 관절 부분에서 이 두 뼈가 만나는 부분이 당연히 좁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거기에 모든 압력이 집중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앉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기어다니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원래 관절이 무릎 관절이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는데 옆으로 막 이렇게 뒤틀려요. 이렇게 되면서 연골 손상이 되게 되는 거고 또 이제 쪼그려 앉게 되면 무릎에 부하되는 하중이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압력이 네. 늘어나게 되는데 축구를 할 때나 점프했다가 착지할 때보다도 더 높다고 해요. 쪼그려 앉는 게 네, 그래서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그냥 일반적인 체중의 7배 이상, 7.6배까지도 늘어난다고 하니까 쪼그려 뭐 잠깐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쪼그려 앉은 채로 무언가를 한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우리가 또 사실 무릎은 걸을 때도 쓴단 말이죠. 그렇죠. 잘못된 보행 습관이 무릎을 망칠 수 있다.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자, 궁금하다. 네. 보면은 제가 일어서서 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걸을 때 보면은 무릎이 내 하중을 잘 받쳐줘야 돼요. 네. 근데 걸을 때 무릎을 차면서 걷는 거예요. 많이들 약간 경쾌하게 걸을 이거- 때 아니 근데 이거 약간 세상만사 귀차니즘인데 아니, 무릎을 약간 껄렁거리죠. 차면서 걷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무릎이 앞쪽으로 펴질 때 이 운동성을 잡아주는 힘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릎이 딱 끊어지면서 무릎 관절의 압박력이 증가하고 툭 차게 되는구나. 툭 계속 무릎 관절을 손상시키면서 걷게 되는 거죠. 저는 예전에 운동을 하도 안 하니까 걸을 때 저거라도 좀 해서 약간의 운동을 하자 해서 한 적도 있었어요. 지금 그것조차 귀찮아서 안 하지만. 악순환이다. 그냥 이렇게 다니는 건 너무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이니까 나름의 약간의 노력을 한다고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는 어때요? 까치발 들고 걸어주는 거. 까치발 듣고 걸어주는 거는 사실 허벅지의 근육 활성을 준 상태로 가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오. 그럼 이제 까치발 들고 다니면 되겠네. 그거는 힘들어요. 힘든 건 안 해요. 최대한 덜 힘들어요.